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라이온스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 연수위원 서울 청담 라이온스 클럽 소속 한문수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라이온스 일반이란 라이온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온스의 연역, 구조, 봉사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라이온스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스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은 우리 라이온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라이온스란 국제 라이온스 협회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봉사를 목적으로 세계 215개 국가에서 4만 9천 개가 넘는 클럽, 약 1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봉사와 지성이라는 두 가치의 융합 공동체, 윤리적, 이타적, 자발적, 무보수 자선활동단체, 인도주의와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담긴 국제적 봉사단체, 멜빈 존스의 정신과 자기개발에 도전하는 NGO 단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모임에는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규범들이 있습니다. 라이온스에서는 이러한 규범들을 헌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차터라고 합니다. 헌장은 정관이나 규정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헌장이나 올림픽 헌장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럽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제본부로부터 헌장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라이온스 클럽으로 인정받게 되어 국제협회 일원이 됩니다. 이렇게 국제본부로부터 헌장을 전수받는 의식을 헌장 전수식 또는 헌장의 밤이라고 합니다. 헌장 전수식에 참여한 초기 회원을 창립회원 또는 차터 멤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헌장이 전수된 지역을 전수된 시기에 따라 대륙별로 구분해 놓은 것을 헌장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8개의 헌장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라고 합니다. 각 숫자와 알파벳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3은 동양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5는 대한민국 국가번호, 4는 복합지구 번호를 의미하고 D는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라이온스 연역입니다. 라이온스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라이온스가 창립된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라이온스도 6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한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란 단순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란 이를 통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라이온스 역사를 통해서 라이온스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이온스는 191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1917년은 인류 최대의 비국 중 하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전쟁 특수로 인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사회는 사교와 이익을 위한 수많은 비즈니스 클럽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젊은 사업가였던 멜빈 존스는 지역사회 향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였고
이러한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찾기 위하여 미국 내에 있는 유사한 클럽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호응한 27명의 클럽 대표들과 1917년 6월 시카고에 있는 라사르 호텔에서 모임을 개최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름은 여기에 참석한 클럽 중 하나인 라이온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The Association of Lions Club. 이것이 라이온스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온스 클럽은 같은 해인 1917년 10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차 대회를 개최해서 헌장과 부칙을 정하고 다음 해인 1918년에는 윤리강령을 정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라이온스라는 명칭에 대해서 라이온스의 머리자를 따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한 헬스테드 리터의 연설에 회원들이 동의하여 이 논란이 종식되었으며 라이온스라는 각 단어를 이용하여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라는 라이온스의 슬로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세계 인류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개선, 인도주의 봉사 및 지도자 발굴 등을 추구하는 라이온스의 목적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192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윈저 클럽이 만들어지면서 라이온스는 명실상부한 국제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25년 오하이오주 시더 포인트 국제대회에서 헬렌 켈러가 한 연설은 라이온스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봉사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926년 샌프란시스코 국제대회에서는 유색인종의 가입이 승인됩니다. 유색인종 가입에 대한 승인은 라이온스가 세계적인 단체로서 발전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사건입니다. 헌장에는 라이온스 회원의 입회 자격에 대해서 회원의 입회는 굿스탠딩 회원의 초대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헌장의 마지막 구절은 화이트맨 올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인 남성들만이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에서 화이트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유색인종도 라이온스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색인종 가입이 승인된 후 최초에 만들어진 클럽은 1926년에 만들어진 중국의 천진 클럽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인하여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기에 천진 클럽은 창립 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라이온스의 슬로건 중 하나인 Our Nation's Safety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1927년에 멕시코에서 라이온스 클럽이 만들어지면서 유색인종의 가입이 확산됩니다. 이렇게 발전한 라이온스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였고 1, 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입은 세계 곳곳에 수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라이온스 활동은 유엔에서도 인정받게 되었고 종전 직후인 1945년 국제연합헌장 제정 시 NGO 부분에 대한 자문단체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도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매년 3월 라이온스의 날을 지정하여 라이온스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라이온스는 급격한 확장을 하게 됩니다. 194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라이온스 클럽이 만들어지면서 유럽에서도 라이온스 활동이 시작되었고 1952년에는 일본 동경에 라이온스 클럽이 만들어져 아시아에서도 라이온스 활동이 시작됩니다. 1959년에는
한국 최초의 라이온스 클럽인 서울클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서남아시아를 거쳐 오세아니아주, 아프리카주까지 확산되어 현재 라이온스 클럽은 세계 모든 대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 확산뿐만 아니라 1954년에는 위서브라는 모토를 국제 공모를 통하여 채택하였고 1968년에는 LCIF를 설립하여 과거 UN 등 국제 단체를 통해서 봉사하였던 간접 봉사 방법에서 라이온스가 필요한 봉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엘빈 토플러 박사의 미래연구소에 라이온스 미래에 대하여 의뢰를 하였고 이 보고서에서 라이온스의 미래는 여성과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에 국제협회는 1987년 대만 국제대회에서 여성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최초 헌장의 마지막 문구인 화이트맨 올리가 1926년에 화이트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1987년에 맨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법적 성인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현재 조항이 완성됩니다. 여성 회원의 가입은 단순한 회원의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봉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 등 여성의 섬세함을 더해서 라이온스 봉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1997년 필라델피아 국제이사회에서 라이온스 임무서를, 2007년 인도 국제이사회에서 라이온스 소망서를 채택하여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 부문에 세계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라는 목표로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라이온스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시력 보전 사업의 일환으로 제1차 시력 우선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2005년 제2차 시력 우선 캠페인을 재개하여 1, 2차 합계 3억 4천만 불 이상의 기탁금을 받아 750만 명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3천만 명 이상의 시력을 회복시켰습니다. 현재 라이온스는 UN 회원국보다 많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로서 인류를 위한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2016년 LCI 포워드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첫 100주년을 기념하고 다음 100주년을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800만 명을 위해 하였던 봉사를 2억 명으로 3배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이를 위하여 첫째, 전 세계 봉사단체 중 가장 저명한 단체로 부상한다. 둘째, 라이온스의 회원, 클럽, 지구, 협회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인도주의적 봉사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넷째, 회원의 혜택, 지도력 연수, 회원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라이온스 회원 가치를 향상시킨다라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재앙,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 자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되는 경제, 사회 환경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고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잘못된 문제는 개선하여 올바른 봉사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이 라이온스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라이온스는 미국인 무역업자 오키프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되었고 1959년 코리아 하우스에서 초대 회장 전예용, 회원 28명으로 조직된 서울클럽이 헌장 전수식을 개최하여 국제 라이온스 협회 일원이 됨으로써 한국 라이온스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라이온스는 1961년 309 잠정지구로 지정되었고 1965년에는 국제협회로부터 309 단일지구로 승인받게 됩니다. 한국 라이온스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8차례의 동양 및 동남아 지역 대회를, 2차례의 국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국제임원과 2명의 국제협회장을 배출하는 등 세계 라이온스 운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라이온스는 21개의 지구와 3개의 복합지구 약 2,000여 개의 클럽과 7만 3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회원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이온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개인 회원을 중심으로 클럽부터 국제협회까지 표시하였습니다. 라이온스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클럽입니다. 그러므로 라이온스 봉사는 클럽이 속한 지역에서 클럽을 중심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회원의 입회 또한 클럽이 없이 개인적으로 라이온스 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은 클럽을 통하여 클럽 회원이 되고 클럽에서는 국제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국제 라이온스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클럽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국제협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협회 회원이 되면 모든 회원들에게 고유번호가 발급되니 자신의 회원번호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미편성된 국가나 지역에서 클럽이 만들어지는 경우 클럽 구성의 최소 회원수는 20명입니다. 활동 클럽이 3개에서 8개까지를 잠정지대라고 하며 활동 클럽이 9개에서 16개까지를 잠정지역이라고 합니다. 활동 클럽이 17개 이상이 되면 이를 잠정지구라고 하고 잠정지구에 대한 승인은 국제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회장이 지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정지구이며 정지구는 35개 이상의 활동 클럽과 12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활동 클럽은 35개 이상이나 회원이 1250명이 안 되는 경우, 또는 회원은 1250명 이상이나 활동 클럽이 35개가 안 되는 경우 이를 과도지구라고 하며 이것은 정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합지구는 2개 이상의 정지구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라이온스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국 라이온스 클럽이 만들어졌을 당시인 1960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2020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도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과거 라면 봉사, 연탄 봉사, 무이촌 봉사 등 당시에는 가장 필요했던 봉사가 지금은 오히려 가치 없고 불필요한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라이온스 봉사의 기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라이온스 봉사의 기본은 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소속 지역사회에서 하는 인도주의적 봉사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첫째, 라이온스 봉사에 충실하면서 두 번째, 봉사 대상이 요구하는 봉사를 지향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클럽의 역량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봉사를 하고
넷째,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봉사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봉사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몇몇 회원이 하고 싶은 봉사가 아닌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라이온스의 모토는 I serve가 아니라 We serve입니다. 또한 양쪽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는 금물입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사생활 보호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라이온스 봉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카툰을 이용하여 라이온스 봉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을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또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구장의 입장에서 좌석에 앉아서 편히 야구 경기를 관람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좋은 좌석에서 식사를 하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권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야구장 밖에서 야구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야구를 볼 수 없게 하는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질병,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편견, 소외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추락, 최소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공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공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독거 어르신들이라도 서류상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한다면 설령 이들이 어르신을 부양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조금 더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 저는 이것이 라이온스의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배 라이온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라이온스는 유명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다만 훌륭한 봉사인이 되는 길입니다. 나보다 불우한 사람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에 봉사의 꽃씨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나의 행복을 나누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진정한 라이온스 정신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